도시는 다시 흐린 하늘을 품고 있었다. 짙은 구름이 낮게 깔리며 사람들의 얼굴까지 눌러버리는 듯했다. 목공소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고르는 듯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렸다. 박도연은 목공소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있었다. 작업대 위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나무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의 손끝은 멈춰 있었다. 톱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 그날 밤의 그림자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 그 말을 증명하듯 문틈으로 들어온 낯선 기척은 확실히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목공소 거래처 몇 곳이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다. 시장의 상인들도 도연을 피했다. 도연이 지나가면 눈빛이 흐트러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사람처럼. 그는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지워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시장 근처 다방에서 한 인물을 만났다. 그는 지역 건설업자 최기태의 비서였다. 얇은 미소, 매끈한 말투. 그러나 눈빛은 싸늘했다. 박 선생, 세상이 참 좁죠. 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손재주는 아깝지만 세상은 손재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잔속에 커피를 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여인과의 일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쪽 집안에서 이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순간 손이 멈췄다. 좋지. 그 한 단어가 온몸을 얼게 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발짝만 물러나면 다 편해집니다. 박 선생 같은 사람 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의 끝을 듣지 않았다. 비서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만 머릿속에 남았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비쌀 수도 있죠. 도연은 목공소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붉은 구두가 놓인 선반 앞에 섰다. 그 구두는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짝임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피를 머금은 듯 어둡게 빛났다. 그는 조용히 구두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구두 밑창에 붙은 작은 종이 고각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시청공사 납품 박도연이라 적힌 문서의 일부가 찢겨 붙어 있었다. 그는 순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그녀의 흔적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그가 납품한 목재 중 일부에서 품질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통보였다. 황당한 일이었다. 도연이 다루는 나무엔 결함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직접 시청으로 향했다. 좁은 사무실 안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이건 행정 문제입니다. 감정 섞지 마시죠.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 말의 끝에 누가 움직였는가라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만 그 말을 되돌려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공무원은 비웃었다. 진실이요? 그건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밤이 내렸다. 도연은 강둑으로 향했다. 그는 비가 내릴 때며 이곳에 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뒷속에 묻히는 곳. 그곳만이 그의 숨구멍이었다. 그날
그곳엔 이미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이선영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붙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에 가까웠다.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누굽니까? 최기태예요. 우리 집과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사람이제는 제 아버지 사업까지 쥐고 있어요. 저를 통제하는 것도 당신을 막는 것도 그 사람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왜 이제야 말했습니까? 겁이 났어요. 제가 당신을 망칠까봐.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빗속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만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진실 같았다. 며칠 뒤 이선영은 갑자기 도시를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어머니조차 행방을 몰랐다. 목공소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향기 속엔 점점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갔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도망갔다더라. 부끄러운 일이라더라. 그 목수랑 문제 생겼다더라.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목공소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나무를 깎았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 나무 조각들은 결국 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이선영이었다. 그는 나무상 앞에서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부정해도 나는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낯선 기척이 들렸다. 이번엔 확실히 사람의 숨소리였다. 그가 문을 열자 검은 우비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박도연 씨, 당신이 만든 나무함. 그 안에 있던 이름은 이제 증거가 됐습니다. 그는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 당신 이름이 새겨진 나무함입니다. 비가 쏟아졌다. 남자의 말은 그 빛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은 또렷하게 남았다. 이제 당신이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목공소 불을 끄지 않았다. 붉은 구두는 여전히 선반 위에 있었다. 그 구두 앞에서 그는 속삭였다. 선영 씨, 어디 있습니까? 난 아직 믿고 있습니다. 불빛이 구두의 굽을 비추며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 같았다. 그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더니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이 증거가 된 순간 사랑은 죄로 바뀌었다.